자, 오랜만입니다. 이번 토픽은 RFMBO에서 사용하는 전력, 이 전력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전력 사용 원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완전 재생 전력 혹은 부분 재생 전력 이렇게 됩니다. 완전 재생 전력은 100% 재생 전력이다 라는 얘기고요. 부분 재생 전력은 일부가 재생 전력이다 그 말입니다. 부분 재생 전력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력, 그러니까 그리드로부터 메탁이 달려가지고 들어오는 그 그리드로부터 받는 전력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나라나 대부분의 나라가 일반 재생 전력이 아닌 그런 전력과 그다음 재생 전력, 말하자면 태양광, 풍력 이런 종류의 발전으로 만들어진 전력이 믹스돼 있죠. 혼합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전력을 받으면 그 중에 일부 재생 전력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분 재생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비딩 존이라고 하는데 전기 요금을 매기는, 똑같은 전기 요금을 매기는 하나의 구역을 말해요. 우리나라는 거의 전국이 다 같으니까 하나의 비딩 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비딩 존에서 재생 전력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우리가 수소를 전기로 생산했다라고 하면 그 수소 중에 고비율만큼만 재생 수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간단하죠, 개념은. 근데 그 기준이 언제냐면, 올해 만약에 썼으면 올해의 재생 전력 믹스 그 비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혹은 작년의 것이 아니라 2년 전의 것을 적용합니다. 이거는 통계화의 기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완전 재생 전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완전 재생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화석 연료를 이용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전력을 생산함에 있어서 배출한 온실가스는 0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가장 이상적인 전력이죠. 완전 재생 전력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 5개 중에 한 가지가 만족돼야 됩니다. 첫 번째, 직접 연결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 풍력을 혹은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력을 생산해서 내가 직접 생산한 것을 쓰겠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말한 어떤 비딩 존이 있는데 거기에는 재생 전력의 믹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 믹스 비율이 재생 전력이 90% 이상이다. 그러니까 100% 안 돼도 90% 이상이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여기를 완전 재생 전력으로 인정을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완전 재생 전력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을 0으로 본다고 그랬죠? 근데 그 단위를 좀 전에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으나, 사용한 에너지량, 메가줄당 배출하는 온실가스, 그 CO2 환산한 것의 그람수, 이렇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단위와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18g CO2 equivalent per 메가줄보다 작으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통상 화석 연료를 연소시키면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이 메가줄당 94g CO2 equivalent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에 비하여 상당히 낮춰진 거죠. 그러니까 0이 아니더라도 그 배출량이 18g CO2 equivalent per 메가줄 미만이면 그러면 완전 재생 전기로 인정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imbalance settlement period를 활용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뭐냐, 불균형 시간대, 불균형 정산 시간대 이렇게 되겠지만, 이게 무슨 불균형이냐 하면은 전기는 공급량과 수요량이 같아야 합니다. 만약 수요량이 너무 커도 문제고 공급량이 너무 커도 문제입니다. 공급량이 너무 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산한 것이 다 소모되어 버리겠죠. 이걸 저장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적정량의 전기를 생산해야 하는데 그걸 맞추기 쉽지 않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균형 시간대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공장이 멈춰 있는데 전기는 계속 어딘가에서 생산이 되고 있다. 원자력은 어쨌든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멈출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 전기는 그냥 버리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멈출 수 없는 그런 시스템에서 버리는 전기를 가져다 쓰면 그것도 재생전기로 보아주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마지막 기타 요건이 있는데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재생전기임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입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추가성, 시간적 상관관계, 지리적 상관관계 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앞전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여기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추가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추가성을 입증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추가성은 뭐냐면 내가 재생전기를 가져다 썼어요. 내가 재생전기를 가져다 썼지만 원래 이 재생전기가 쓰이던 곳이 있었다. 내가 가지고 옴으로써 그 쓰이던 곳에서는 화석전기를 쓸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럼 내가 가져다 쓴 재생전기는 재생전기 쓴 걸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기 수요는 그대로 두고 새롭게 재생전기 수요를 만들어서 내가 쓴 것이다. 이렇게 된 경우에는 인정이 됩니다. 그걸 입증하는 방법은 바로 PPA, 그러니까 Power Purchase Agreement, 그러니까 전기 거래 계약서 같은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생전기를 생산하는 곳과 이런 계약 관계가 맺어져 있다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입증이 되는 거고요. 또 36개월 이내에 설립된 신생 발전 기관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곳 말고 최근에 만든 것, 3년 이내에 만든 시설에서 가져다가 쓰라,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펙스 카펙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조금을 말해요. 자본 보조금, 뭐 개발 보조금, 뭐 이런 건데, 이 보조금을 받지 않고 만든 시설에서 생산한 전기여야 합니다. 보조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쓰임이 이미 설계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것 외의 시설에서 생산한 재생전기여야 진짜 재생전기로 인정해준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GOO는 뭐냐면 Guarantee of Origin 이라고 해서요. 자, 어떤 원천으로부터 온 거냐, 이 말이죠. 이거를 입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재생전기를 구매한 것이다 라는 거래 증명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PPA가 있었는데 조금 다르죠. PPA는 거래를 하겠다라는 계약을 말하는 거고, 실제로 거래를 했을 때는 GOO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취소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GOO를 발급하면 한번 쓰고 나면 이것은 소멸돼야 되는데 소멸시키지 않으면 안 되죠. 소멸시키는 것을 취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소멸시켜서 쓰라, 그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적 상관관계가 입증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재생전기가 생산되는 시간에 내가 가져다 써야 되지, 그 재생전기를 생산하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시간대가 안 맞으면 그건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은 월 단위로만 맞으면 돼요. 그러니까 한 달 단위, 30일 단위로 그 생산된 곳에서 내가 가지고 왔어 하면 인정이 되는데, 2030년부터는 이게 1시간 단위로 아주 조밀하게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사용한 전기가, 그 시간대가 저쪽 계약 맺은 곳으로부터 가지고 온 그 시간이 재생전기를 생산하던 그 시간과 일치된다, 이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지리적 상관관계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재생전기를 가지고 오는데 우리 지역에서 쓰는 게 아니라 좀 먼 지역에서 가지고 왔다, 그러면 이건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거기대로 재생전기를 사용할 목적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비딩 존이 같으면 됩니다.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기요금을 매기는 단가가 같은 지역, 그곳이라면은 이건 인정이 됩니다. 근데 다른 지역이 있을 수가 있다, 뭐 있을 수 있나 봅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나라를 초월해서 전기를 주고받기도 하니까요. 그러면
그때는 인정이 되는데 자기 구역의 전기요금보다 더 비싼 전기요금이 있는 곳에서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싼 전기요금이 있는 곳에서 내가 가지고 오게 되면 전기 수요량이 그 지역에서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화석 발전의 기회가 더 많아지겠죠. 왜냐하면 전기요금으로 올라가면 전기 빨리 생산해서 팔아야 될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계까지도 따져봐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프쇼어, 그러니까 해상에 설치한 발전이라면 그게 이제 어떤 재생 발전,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거, 그거라면은 해상에서는 수요처가 별 없지 않습니까? 생산만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가지고 오는 거라면은 인정이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RFNBO에서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전기가 필요한데 아무 전기가 아니라 이런 조건을 갖춘 전기를 가져다 써야 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RFNBO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